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사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이혼녀예요.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혼자가 되었죠. 지금도 상간녀를 생각하면 치가 떨리지만 그만큼의 복수를 해주어서 미련은 없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런 일을 당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어릴 적부터 저희 부모님은 순댓국집을 하셨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맛만큼은 절대 뒤지지 않는지라 동네에서 꽤 유명한 맛집이었어요. 아저씨들 뿐만 아니라 20대 여대생들도 와서 먹을 정도로 유명했으니 말 다 했죠. 힘들게 살아오신 부모님은 순댓국을 팔아 열심히 자산을 모으셨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저희 세 식구 행복하게 살 정도의 아파트를 마련하셨는데요. 보통 부부끼리 동업을 하면 원수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싸운다는데 저희 부모님은 금술이 너무나 좋으셨어요. 두 분 다 성격이 좋으셨지만 특히나 아빠가 참 다정하셨거든요. 제 어릴 적 소원이 아빠랑 결혼하는 것일 정도였으니까요. 아무튼 저희는 경제적으로 풍족하면서도 화목한 가정을 꾸려갔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라는 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더군요. 대학생이던 저는 평범하게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한테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워낙 자주 전화를 하는 사이라 이상할 것도 없는데 그날따라 왠지 쎄한 기분이 들더군요. 전화를 받은 저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선아, 엄마 쓰러지셨어. 뇌졸중이라는데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서 위험한 상태라는구나. 지금 당장 병원으로 좀 와야겠어. 아빠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몸이 벌벌 떨리더군요. 아침까지만 해도 사랑해 우리 딸 하시던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도 모자라 머리를 다치셨다니 현실을 믿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아빠가 일러준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엄마는 수술실에 들어가 있고 아빠는 그 앞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군요. 태어나서 처음 본 아빠의 눈물이었어요. 내가 배달 나간 사이에 그렇게 된 거야. 구급차를 조금만 빨리 불렀으면 나았을 거라는데 주방 안쪽에서 다치는 바람에 한참 지나서야 손님들이 찾았다고 하더라고. 병원에 오자마자 수술실로 옮기긴 했는데 가능성은 반반이래. 어떡하냐 지선아?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 내가 배달만 빨리 마쳤어도 아니 배달을 받지만 않았어도 네 엄마가 저렇게 될 일은 절대 없었을 텐데. 아빠는 저를 붙잡고 우시며 내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빠의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했습니다. 실제로 아빠의 잘못도 전혀 아니었고요. 저와 아빠는 수술실 앞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앗아가도 좋으니 제발 엄마만 살려달라고 빌었죠. 하지만 신은 존재하지 않았고 엄마는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아빠는 참 많이도 우셨어요. 저도 너무나 슬펐지만 오히려 아빠를 위로하느라 바빴죠. 평소 워낙 애처가셨기에 슬픔이 더 크셨을 겁니다. 어찌저찌해서 장례식은 잘 마쳤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 이후부터 말씀을 잘 하지 않으셨답니다.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묻는 말에도 고개를 끄덕이거나 적거나 둘 중 하나였죠. 이외의 말씀은 전혀 하지 않으셨고요. 바로 엄마를 잃은 충격 탓이었겠죠. 가끔 새벽에 잠에서 깨면 안방에서 아빠의 울음소리가 들리곤 했거든요. 그래도 아빠는 일을 계속 나가셨답니다. 가게를 위한 생활비와 제 학비를 대기 위함이셨죠. 늘 서글서글하게 웃으시던 아빠가 말을 잃자 단골 손님들 역시 떠나더군요. 요리를 도맡아 하던 엄마가 사라진 탓도 있고요. 매상이 그렇게 점점 떨어지니까 아빠의 우울증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얼굴이 푹푹 썩어가는 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아빠, 나도 아빠 마음 잘 알아. 엄마가 떠나서 얼마나 슬프겠어. 하지만 이렇게 지내면 하늘에서 우리 보고 있을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자. 아빠한테는 내가 있잖아. 내가 이렇게 늘 곁에 있을게. 그러니까 기운 내. 저는 손님 하나 없는 가게에서 말없이 소주를 들이키는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술잔을 붙잡은 채로 흐느끼시더군요. 세월이 지나도 아픔이 낫지 않는 거였죠. 저는 아빠를 위로하기 위해 학교가 끝나면 곧장 가게로 와서 서빙을 도왔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쁘지 않은 중견 회사에 취직하고 나서도 시간만 나면 순댓국집에 들러 서빙을 했습니다. 잠시라도 아빠를 혼자 둘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역시 주말을 맞이해 서빙을 하고 있었어요. 가게를 마감할 때가 되어서 포스기를 만지고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말을 걸더군요. 저 실례지만 잠깐만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손님,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그게 사실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너무 미인이셔서요.
혹시 남자친구 없으시다면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남자는 조금 수줍은 표정을 지으며 제게 물었어요. 잠시 고민하던 저는 일단 명함 한 장 달라고 했죠. 여자인 제 번호를 드릴 순 없으니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남자분에 대한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흰색 셔츠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회사의 로고가 그려진 사원증을 건 모습이 참 멋졌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연애를 하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제게는 챙겨야 할 아빠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마감을 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아빠가 넌지시 말씀하시더군요. 만나봐. 아빠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입을 열지 않는 아빠이기 때문이었죠. 응? 아빠 무슨 말이야? 만나보라니. 누굴 만나보라는 거야? 아까 그 남자 괜찮아 보이더라. 그러니까 만나봐. 이제 아빠도 혼자 있을 수 있으니까 만나봐. 너도 이제 남자도 만나고 결혼도 해야지. 아빠가 만나보라는 사람은 아까 가게에서 명함을 건넨 남자였습니다. 아빠는 그렇게 말하더니 씻으러 들어가셨고요. 저는 그런 아빠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남자분을 한번 만나봐야겠다고요. 이유는 간단했죠. 다정했던 아빠가 만나보라고 할 정도라면 절대로 나쁜 사람은 아닐 테니까요. 약속을 한 저는 남자분과 한 카페에서 만났답니다. 나와줘서 고마워요, 지선씨. 그때 너무 갑작스럽게 번호를 물어봐서 실례가 아닐까 했는데 이렇게 나와주시니 정말 기쁘네요. 남자분은 참 소탈하면서도 진중한 사람이었어요. 외모는 남자다웠지만 세심한 성격을 가진 분이었거든요. 저는 남자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치 어릴 적 엄마한테 다정하게 행동하던 아빠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진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남자분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참 행복하더군요. 아무래도 아빠를 지키느라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더 그런 듯 했습니다. 30이 될 때까지 관계를 가져본 경험이 없을 정도니 말 다 했죠. 아무튼 저희는 무려 5년간의 연애를 거친 후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아빠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걷는데 아빠가 저에게만 들릴 정도로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지선아, 아빠는 아빠의 삶을 살 테니까 너도 앞으로는 너만 생각하면서 살아. 아빠 걱정하지 말고 너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라고. 그게 네 엄마도 나도 행복해지는 길이니까 알겠지? 아빠의 진심 어린 말씀에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그동안의 서름들이 몽땅 씻겨져 내려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 바람에 저는 눈물의 결혼식을 해야 했지만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었답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다정한 남편은 제게 더 잘해주었고 그 덕분에 금세 아이가 들어서기도 했죠. 물론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탄탄한 경제력도 한몫했고요. 아빠, 얘가 아빠 손주야. 이름은 서준이. 김서준. 어때? 예쁘지? 나 닮아서 완전 예쁘지? 저는 태어난 아이를 아빠에게 안겨드렸답니다. 아빠는 수줍은 처녀처럼 미소 지으시며 아이의 뺨을 부드럽게 쓸어주셨어요. 아빠가 그토록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저 역시 행복했답니다. 엄마를 잃고 세상에 뚝 떨어진 것만 같던 제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아이까지 낳았기 때문이죠. 저는 하늘에서 보고 있을 엄마에게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잘 살겠다고요. 정말 보란 듯이 잘 살겠다고 다짐했네요. 하지만 제 행복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쯤부터 남편과의 사이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만약 제 외모나 성격 같은 게 바뀌었다면 고쳤겠죠.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예뻐 보이기 위해 외모를 철저히 관리해왔고 결혼 후 퇴직한 다음에도 남편의 내조에 신경 써왔기에 문제될 게 전혀 없었거든요. 저는 대체 왜 남편이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 고민했네요. 하지만 아무리 끙끙 앓아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도중 저는 아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고민이 있다는 걸 알아채더군요. 그래서 저는 사실대로 말했고요. 요즘 남편과 관계가 예전 같지가 않아. 내가 살이나 쪘으면 모르겠는데 언니도 알잖아. 나 서준이 낳고도 관리 열심히 한 거. 동네 아줌마들도 다 나 아가씨 같다고 하는데 대체 왜 이러냐고. 그렇다고 내가 바가지를 긁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한참을 하소연했고 언니는 제 얘기를 전부 들어주더군요. 생각을 정리하던 언니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해주었습니다. 지선아, 이건 어디까지나 내 가정이니까 그냥 듣기만 해. 알았지? 언니가 연애 상담하다 보면 너랑 정말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접하거든?
근데 보통 여자애들이 자기한테서 문제를 찾는데 그게 잘못된 거야. 사실 이유 없이 남친이나 남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대개 남자 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가 많아. 잘 생각해봐. 혹시 너희 남편 예전이랑 달라진 점 있지 않니? 달라진 점에 대해 묻는 언니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단서가 스쳐가더군요. 남편이 6개월 전부터 사회인 탁구 동호회에 가입했다는 점이었죠. 전화를 끊은 저는 6개월간의 남편을 떠올려 봤습니다. 확실히 옷을 깔끔하게 챙겨 입기도 하고 안 뿌리던 향수도 뿌리긴 하더라고요. 그냥 취향이 바뀌었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덮어놓고 추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동호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알아볼 방법을 고안해냈답니다. 의심을 품고 한 달이 지났어요. 주말이 되자 남편은 탁구 동호회에 가겠다며 나가더군요. 저는 전날 마트에서 봐둔 재료들을 이용해 간식들을 만들었죠. 동호회 사람들에게 간식 이벤트를 해준다는 목적으로 동호회 자리에 가볼 생각이었거든요. 간식을 준비한 저는 동호회가 진행되는 탁구장으로 갔습니다. 유리문 밖에서 안을 바라보던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남편이 한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기 때문이었죠. 단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결코 회원들 간의 친목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불륜을 목격한 저는 곧장 탁구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야,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저는 남편과 상간녀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탁구를 즐기던 동호회 회원들이 저를 쳐다보더군요.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조금 놀란 기색을 보였답니다. 상간녀와 끼고 있던 팔짱도 뺐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태연함이 느껴지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상간녀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이 여우 같은 게 마누라랑 애까지 있는 남자를 꼬셔? 너 오늘 한번 죽어봐!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저는 상간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흔들었죠. 상간녀는 이거 놓으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 역시 놓고 얘기하라며 저를 진정시키려고 하더군요. 동호회 회원들 역시 저를 말리려고 했고요. 하지만 저는 참지 않았습니다. 아니, 참을 수가 없었죠. 남편의 바람을 이렇게 목격한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할 수 있겠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놔! 일단 놓고 얘기하라고! 남편이 제 팔을 붙잡은 채 놓으라고 했지만 저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절대로 놓지 않았어요. 정말로 머리털을 다 뽑아놓을 생각이었거든요. 그 순간이었어요. 남편이 제 손가락을 꺾어버렸습니다. 성인 남자의 힘을 이길 수 없었던 저는 손을 떼고 말았죠. 남편은 이때다 싶었는지 제 두 팔을 붙잡고 확 밀어버리더군요. 맥없이 날아간 저는 탁구대에 허리를 부딪혔고요. 후끈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픔보다 눈앞의 장면이 더 충격적이더군요. 남편이 제가 아니라 상간녀를 챙기고 있었거든요. 자기야, 괜찮아? 많이 아프지? 아휴, 내가 미안해. 진작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이 무식한 여자 때문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남편이 상간녀를 챙기는 모습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놀랄 일은 그것만이 아니더군요. 동호회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며 험담을 한마디씩 던지는 거예요. 한심하다느니, 저러니까 버림을 받는다느니, 바람피는 이유가 다 있다느니 등등이요. 쓰레기는 분명 저 두 사람인데 제가 잘못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마구 따졌습니다. 당신 뭐야? 탁구 치러 다닌 게 아니라 연애하러 다닌 거였어? 어쩜 그래? 나는 그렇다 쳐도 우리 서준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게다가 그 여자 감싼 건 또 뭔데? 당신 마누라 다친 건 보이지도 않았어? 저는 분노와 서운함, 배신감 등을 담아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남편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맞아. 나 여자 만나러 다녔다. 그게 왜? 내가 영원히 당신만 보고 살 줄 알았어? 남자들 다 그래. 살면서 한 번씩 바람도 피운다고. 그리고 당신 다친 거? 그게 어쨌는데? 내가 의처증 걸린 여자 챙길 줄 알았어? 뭐? 의처증?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가족들 몰래 바람 피워놓고 어쩜 그렇게 당당하냐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럼 이혼하든가. 남편은 제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자고 말하지 못했죠. 아이가 이제 고작 유치원 다니는 데다가 제가 회사를 그만두어 경제력도 없기 때문이었죠. 남편의 경제력에 기댈 수 있다는 편안함이 족쇄로 다가오다니 결혼할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답니다.
설상가상 남편은 머뭇거리는 저를 비웃더군요. 대답 못하겠지? 그래, 그러니까 그냥 얌전히 살아. 생활비까지 압수하기 전에.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마 또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거겠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었죠. 정말 비참했어요.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될 거라곤 상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저는 그날부터 매일매일 눈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절 거들떠도 보지 않더군요. 오히려 이혼을 원하면 언제든지 해줄 테니까 말하라고 조롱하기까지 하고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저는 집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갈 데가 없는 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바로 아빠였죠. 가게 앞으로 가니 아빠가 가게 마감을 치고 있더군요. 아빠... 저는 아빠를 보자마자 길 잃은 어린애라도 된 것처럼 펑펑 울었어요. 아빠는 제게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만나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불륜이나 저지르는 쓰레기라는 걸 어떻게 털어놓을 수 있겠어요. 아빠는 저를 가게 안으로 들여보낸 후 순댓국을 내주셨어요. 오랜만에 먹어보는 순댓국은 참 따뜻하고 정겹더군요. 아빠는 눈물을 닦으며 순댓국을 먹는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김서방이랑 싸웠어? 어? 김서방이 너한테 해코지해? 아빠가 가서 확 혼내줄까? 딸바보였던 아빠는 마흔이 된 딸에게도 다정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리고 당장이라도 일어나 남편에게 달려갈 기세였고요. 아니야 아빠. 그냥 살다 보니까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랬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빠 딸 행복하게 살 거야. 저는 어떻게든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아빠는 계속해서 절 위로하시더군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마음껏 울고 나니까 어쩐지 마음이 개운해지더군요. 개운하니 정리가 되었고요. 냉정해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에게 복수를 하기로요. 복수를 결심한 저는 녹음기 하나를 샀습니다. 24시간 내내 녹음이 가능한 기계였어요. 저는 그것을 옷 안쪽에 숨긴 채 모든 소리들을 녹음했답니다.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저에게 매일같이 폭언을 하더군요. 요즘은 왜 그렇게 잠잠해? 전에는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들더니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가 말든가 다 포기하고 살기로 했어? 열받으면 말해. 언제든지 이혼해 줄 테니까. 제 자존심을 벅벅 긁는 말에도 불구하고 저는 묵묵히 견뎠어요. 이 모진 시간들이 결국 제게 승리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 복수는 상간녀에게도 향했습니다. 일단 저는 상간녀의 정보를 알아내야 했어요. 상간녀의 정보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탁구 동호회는 카페를 운영했고 거기에는 상간녀의 사진과 자기소개가 고스란히 나와 있었거든요. 그 여자의 이름은 윤선화고 중학교 선생님이었어요.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여자가 유부남과 놀아나다니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남편의 더러운 짓거리는 계속되었어요. 그 사람은 저를 일부러 괴롭히기라도 하듯 저희가 사는 아파트 앞까지 손을 잡고 와서 헤어지더군요. 손발이 벌벌 떨렸지만 저는 복수를 위해 꾹 참았어요. 그리고 카메라로 그 모든 장면들을 찍어두었답니다. 저는 기나긴 인내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어요. 복수의 때가 왔죠. 그날은 상간녀와 외박을 하는지 남편이 새벽까지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오늘이다 싶었던 저는 큰 가방을 맨 채 바깥으로 나갔답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교사로 재직 중인 중학교로 찾아갔죠. 그리고 가방에서 커다란 종이 뭉치들을 꺼냈답니다. 대자보였어요.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의 만행이 사진과 함께 떡하니 자세히 적힌 대자보요. 저는 그걸 중학교 울타리에 도배하듯이 붙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는 학교 홈페이지에도 상간녀가 제 남편과 놀아나는 사진과 글을 올렸죠. 아침이 되어 다시 중학교 근처로 가니 난리가 났더군요. 등교하는 학생들이 빼곡히 도배된 대자보를 보며 웅성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 전화에도 불이 나더군요. 바로 남편이었어요. 너지? 학교에 대자보 붙이고 홈페이지에 글 올린 거 너 맞지? 야, 너 미쳤냐? 지금 네가 뭔 짓거리를 저지른지 알아? 알아. 알고 저지른 건데? 어때? 당신이 만나는 여자의 만행이 세상에 까발려진 기분이 어떠냐고? 이게 진짜 미쳤나? 네가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무사할 것 같아? 너는 뭐 멀쩡하게 넘어갈 것 같아서 이딴 짓거리를 저지르는 거냐고? 상관없어. 내가 어떤 피해를 입든 그 여자가 입을 피해보다는 훨씬 덜 아플 테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조금 기다리니까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상간녀와 함께 말입니다. 제게 먼저 따진 건 다름 아닌 상간녀였어요.
아줌마, 미쳤어요? 지금 학교에 무슨 난리가 난 줄 아냐고요? 아줌마가 뿌린 대자보 때문에 지금 교무실이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참,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이 꼴이 딱 그 꼴이네. 야, 내가 거기에 틀린 말 적었어? 그냥 사실 그대로를 적었을 뿐이잖아. 그리고 넌 별일 없을 줄 알고 바람 피웠니? 남의 남편 빼앗아 놓고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어? 틀린 말이 있냐는 말에 상간녀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말로 찍어 누르는 장면을 본 남편이 보다 못해 나서더군요. 당신 뭐야? 대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딴 짓을 하는 거야? 이러다가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뭐? 소송? 웃기고 있네. 내 소송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너는 네 소송이나 신경 써.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남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서류에 따기를 맞은 남편은 얼굴이 벌개진 채로 서류를 확인하더군요. 거기에는 이혼 소장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혼? 다 당신 이게 무슨? 전혀 상상해보지 못한 단어를 마주하자 남편이 벌벌 떨며 되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주 당당하게 받아쳐 주었고요. 왜? 내가 이혼하자니까 겁나? 내가 당신 생활비 때문에 이혼하자는 말도 못할 줄 알았어? 나한테 말했지? 이혼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자! 이혼! 하자고!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며 소리쳤어요. 그러자 남편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용서를 빌더라고요. 제가 이혼하자고 말할 줄 몰라서 그런 거겠죠. 하지만 전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벌레 취급하던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몇 개월이 지나 저희 부부는 정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수집한 불륜 사진과 녹음 파일이 있어서 이혼 소송은 제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어요. 이혼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남편은 대기업 생활 동안 번 돈의 대부분을 재산 분할로 제게 내주게 되었고요. 양육권 역시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이혼 소송 내내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끝까지 받아주지 않았죠. 힘이 없을 때 저를 짓밟던 사람과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으니까요. 상간녀 역시 인생이 나락에 빠졌답니다. 제가 퍼뜨린 소문이 학부모의 귀에 다 들어갔고 그분들의 입김 때문에 교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거든요. 남편과 상간녀를 완전히 박살내니 후련하고 좋더라고요. 물론 아빠는 이혼한 저를 보고 안타까워 하셨지만은요. 하지만 저는 아빠한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재활용도 안 될 그런 놈과 함께 사는 것보단 혼자서 자유롭게 사는 게 더 행복하다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니 아빠도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누구보다도 제 행복을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니까요. 모든 걸 정리한 저는 요즘 서준이에게 모든 정성을 쏟고 있어요. 그동안 전 남편과 다투느라 상처를 많이 줬거든요. 남은 생은 서준이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제 행복이기도 하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께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좀 가벼워졌네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한 삶 누리시길 바랄게요.